모든 사기꾼들에게는 공통된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상대방을 먼저 무장해제시키려 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즉 상대방이 자신에 대해 먼저 경계심부터 풀도록 만드는 것이죠. 사기꾼으로서 둘째가라며 서러워할 이 나르시시스트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이들은 연애할 때 가장 먼저 상대방을 무장해제시키는 것에 몰두하는데요. 많은 전문가들은 이것을 러브 바밍이라는 단어로 부릅니다. 마치 폭탄을 투하하듯이 강렬하게 그리고 과도하게 애정을 쏟아붓는 기간을 말하죠. 이 과도한 애정 공세를 통해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을 누구보다 더 신뢰하고 의지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나르시시스트 연애의 전조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러브 바밍에 혹시 내가 지금 걸려든 상태는 아닌지 본 영상을 통해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자면 만일 여러분의 연인이 나르시시스트가 맞다면 이 모든 정보를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그들이 여러분의 의견에 절대 동의하지도 않을 거고 함께 진지하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 보자는 식의 말도 그들로부터 전혀 들을 수 없을 거예요. 스스로 판단하고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 누구의 동의나 지시 없이 혼자서 결정을 내리고 그 결과에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만 나르시시스트에게 걸려들 위험이 줄어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연인들이 순식간에 서로에게 감정적으로 깊이 빠져들어서 만난 지 며칠 혹은 몇 시간 만에 진한 스킨십이 시작되는 그런 장면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나르시시스트 전문가로 유명한 라마니 더바술라 박사는 이런 드라마나 영화가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왜곡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경고합니다. 관계가 너무 빨리 진행되는 것은 나르시시스트 연애의 공통된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또한 나르시시스트와 연애했던 사람들이 연애 초기에 대해 표현할 때 주로 쓰는 단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상적인 케미, 정말 놀라운 첫 데이트, 서로 코드가 너무 잘 맞아 깜짝 놀랄 지경, 급박했던 구애, 자주 떠났던 로맨틱한 여행, 첫 데이트를 하자마자 2주일 동안 하루 24시간을 매일 붙어 다녔던 이야기 등 모든 케이스가 다 똑같지는 않지만 회오리처럼 강렬하게 몰아치는 자극적인 행복감이 이 나르시시스트 연애의 보편적인 공통점이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르시시스트들은 이 기간 동안 보란듯이 큰 꽃다발을 회사나 학교 혹은 룸메이트와 함께 사는 아파트에 종종 보내기도 하는데 주변 사람들은 이 광경을 지켜보며 자신의 평범한 연애와 비교하고 때론 부러워하거나 질투하기도 하죠. 러브 바밍 기간 동안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방을 마치 우상처럼 떠받들며 치켜세우고 특별 대우함으로써 한편의 영화에 나올 법한 주인공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이 이렇게 초반에 과도하게 애정 공세를 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사실 그들은 연인뿐 아니라 친구나 동료, 상사들과도 이런 식으로 관계를 시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누군가를 강박적으로 떠받드는 것은 사실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단지 자신을 특별하다고 생각하려는 또 하나의 방식일 뿐이라고 해요. 이렇게 특별한 사람이 나를 원한다면 나 역시 아주 특별한 사람임이 분명해. 이렇게 특별하고 완벽한 관계를 갖고 있는 걸 보면 난 정말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들은 자신의 허약한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 끝없이 완벽하고 특별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며 스스로를 특별한 존재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가면을 쓴 채 자신이 감추고 있는 것들, 자신의 진짜 내면과 실체가 드러나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도 함께 작동하게 되는 거죠. 물론 연애할 때 특별한 기분을 어느 정도 즐기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과 연인을 실제보다 더 좋게 보려는 마음은 건강하게 연애하는 사람들의 특성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낙관적인 눈으로 연인을 바라보는 것은 행복한 관계를 위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상대를 평범한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우상처럼 떠받드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상대를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과하게 떠받들고 우러러보던 사람들은 상대의 불완전함과 단점을 발견하는 그 즉시 엄청난 실망과 배신감에 빠져버리게 되거든요. 사실 러브바밍 기간 동안 상대방은 이미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진도가 너무 빠르다거나 표현이 부자연스럽거나 좀 부담스럽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생각이 든다고도 해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의 연애와 비슷한 점도 많기 때문에 다들 그런 건가 하고 넘어가게 되는 거죠. 애석하게도 이 기간 동안 나르시시스트의 상대는 스스로를 가스라이팅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생각이 분명히 잘못됐을 거라며 본인의 판단을 무시하기 시작하죠. 내가 느끼는 그 위험한 낌새, 보이지 않는 내 마음속의 작은 목소리만 제외하면 영화 속 주인공이 된 것 마냥 모든 게 완벽해 보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주변 사람들조차 본의 아니게 가스라이팅을 하기도 하는데요. 야, 너 그 사람이 그렇게 잘해주는데도 확신을 못하니? 찾고 찾던 그 사람,
너한테 그토록 관심 가져주는 사람을 드디어 만났는데 너는 그 사람을 의심이나 하고 있어? 라면서 당신의 그 본능적인 느낌이 별거 아니라는 듯이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상한 낌새를 점점 더 많이 알아채더라도 그 모든 생각들을 무시하게 돼요. 이제 자신의 판단력을 완전히 믿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상한 느낌을 이야기해봤자 주변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않고 나르시시스트의 이미지는 너무 좋기만 하고 또 아주 행복한 순간들 역시 계속 쌓여가는데 이런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있는 나 자신이 좀 미성숙하다는 느낌이 들게 돼요. 또 어려움이 없는 연인 관계가 어디 있겠어 라는 식의 생각도 들죠. 내가 정말 온 생애를 기다려서 이런 사람을 만났는데 이런 헌신적이고 로맨틱하고 나와 잘 맞는 사람을 만났는데 근데 이 관계에 자꾸 내가 의문을 갖다니 난 너무 욕심이 많아. 다시 이런 사람을 또 만날 수는 없을 거야. 여기서 만족하자. 덩달아 사람들은 제발 문제점만 보지 말고 좋은 것만 생각해라. 꿈속 같은 연애를 하고 있으면서 배가 불렀구나 라고 말하며 당신의 생각에 확신을 줍니다. 라마니 더바술라는 이 러브바밍 기간이 보통은 6주에서 12주 정도 지속된다고 말합니다. 기간이 이보다 더 짧을 수도 있지만 더 오래 지속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해요. 또한 이 러브바밍이 끝나는 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나를 완전히 믿고 이제 더 이상은 의심하지 않는구나 라고 인식하는 그 순간 러브바밍이 끝이 난다고 해요. 그리고 다른 새로운 단계가 시작되죠. 바로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상대방을 향하던 모든 강렬한 찬사와 꿀떨어지는 눈빛, 감탄과 사랑의 속삭임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완전히 사라지고 나르시시스트는 이제 당신의 잘못을 지적하고 깎아내리고 가스라이팅하는 것에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깎아내리기 단계 이후에는 또 다른 단계가 있는데요. 바로 상대방이 버림받는 시기입니다. 여기서 버림받는다는 것은 관계의 이별을 뜻할 수도 있고 무관심하게 버려둔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이미 잡은 물고기에게는 더 이상 먹이를 줄 필요가 없다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아무 관심도 반응도 없이 상대방을 그저 내팽개쳐 놓고는 나르시시스트는 이제 다른 곳에만 집중합니다. 꽃다발 같은 것은 더 이상 볼 수가 없고 문자가 오는 빈도 또한 현격히 줄어들죠. 함께 여행을 가긴 갈 수도 있는데 훨씬 불편한 시간이 돼버립니다. 화내고 무정하고 무시하고 가스라이팅하며 함께하는 시간을 계속해서 망치려 들어요. 나르시시스트의 상대는 예전에 그 행복했던 시간을 되돌리기 위해 고민을 하기 시작하죠. 나르시시스트가 지적하는 것들을 고쳐보려고 애를 쓰고 끊임없이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노력하면, 내가 달라지면 다시 예전처럼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나르시시스트들이 모든 것을 상대방 탓으로 돌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르시시스트에게 당하고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면서도 다시 그 행복했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을까 궁금해하고 집착하기도 할 정도로 이 러브바밍은 나르시시스트와의 연애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기억에 남는 기간이에요. 10년, 20년, 50년을 결혼 생활하며 맨 처음 겪었던 그 행복의 시간에만 집착하는 사람들을 수도 없이 봤다고 라마니는 이야기합니다. 오로지 그 행복의 시간이 다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나르시시스트에게 맞추려 애쓰고 노력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행복했던 그날 밤, 그 밤의 해변, 아찔했던 데이트 등 엄청난 행복의 기억을 매번 떠올리며 언젠가 분명히 그 시간이 다시 올 거라는 믿음을 계속해서 버리지 못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 행복에 겨운 러브바밍이 끝나면 곧바로 깎아내리는 단계와 또 그 후에는 버림받는 단계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이 러브바밍은 관계 초기에 한 번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지치고 힘들어서 이별을 고하고 떠나려 할 때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 러브바밍을 다시금 시도하죠. 일종의 호버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상대방은 이젠 정말 끝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가도 이 다시금 시작되는 러브바밍에 끌어당기는 힘이 너무 강해서 다시 마음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 내가 그 사람한테 이 정도로 중요한 사람이지. 또는 이 사람이 드디어 변했나 보다 등등의 생각을 하며 다시 되돌아가 또다시 고생을 시작하는 거예요. 상대방과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나르시시스트들은 다시 상대를 끌어들이기 위해 러브바밍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상대가 다시 자신을 신뢰하고 의지한다 싶으면 또다시 돌변해서 깎아내리고 시간이 지나 또다시 상대방은 버림받고 이 세 가지 단계, 즉 러브바밍과 깎아내림, 버림받음의 시기가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 속에서 수도 없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반복되면 될수록 러브바밍의 강도와 효과는 점점 줄어들어서 그나마 짧게라도 느낄 수 있었던 행복은 갈수록 그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결국 불행한 시간만이 삶을 가득 채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느낌이나 감정만을 가지고 누군가를 성급하게 판단할 때가 있죠. 아무리 내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 치명적인 매력을 가진 사람을 만나더라도 장시간 판단을 보류하며 천천히 눈여겨보는 것이 나 자신을 보호하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랜 기간 상대방을 지켜보며 그 사람의 감정과 생각, 의견을 들어보고 또 문제를 만났을 때 해결 방식은 어떤지, 삶의 기준은 있는지, 자기 성찰 능력은 있는지 등등 긴 시간을 들여야만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도한 애정 공세는 고통으로 이어지는 전주곡일지 모른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 주시고요. 물론 모든 애정 공세를 다 의심할 필요는 없지만 주의해서 관찰할 필요는 있습니다. 나중에 그것이 정말 순수하게 마음에서 우러나온 행동으로 밝혀진다 하더라도 스스로 조심하는 것이 최선이라 할 수 있겠죠. 혹시 러브바밍, 깎아내리기, 버리기 등의 과정을 통해 지금 고통을 받고 있다면 하루빨리 나르시시스트와 거리를 두시기 바랍니다. 나르시시스트가 가족이거나 끊기 힘든 관계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들을 변화시킬 수는 있는지 등등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제 채널에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문제의 상처와 크기가 너무 크고 상황이 심각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최선임을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